자, 밑에 있는 요 그림이 전형적인 우리가 유토곡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매스커브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여기에 위에 있는 거는 지금 뭐냐면, 요게 이제 원래 있던, 지금 어떤 거냐면, 원지반 선이에요. 선이 이렇게, 그러니까 지반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제 도로를 건설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도로를 이렇게 차를 움직이게 뭐하니까, 도로를 이런 식으로 지금 도로면을 형성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차가 이렇게 지나갈 수 있도록.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돼요? 성토예요, 절토요? 요게 원지반이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흙을 쌓아야죠. 그죠? 이 부분은 흙을 깎아내야죠. 절토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흙을 쌓게 되는 거고요. 이만큼은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흙을 깎아내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자, 흙을 지금 여기에 쌓아요. 그 흙을 내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흙 필요한 부분을 내가 마이너스로 넣고요. 흙을 깎아냈어요. 깎아낸 거를 내가 플러스로 놔요. 그러면 지금 흙이 요 거리에 따라서 보면 쭉쭉쭉쭉쭉쭉 여기까지는 어떻게 점점 부족한 부분이 늘어나죠. 자, 이거를 부족한 부분을 누계를 정합니다. 자, 부족한 부분이 늘어나요. 자, 이게 점점 부족해. 이만큼 부족해요. 여기는 이만큼 양이 되겠죠. 부족해요. 자, 여기 흙을 쌓습니다. 남아요. 점점 남아가요. 자, 그러다가 이 부분 턴하죠. 여기 바뀌는 죠. 올라가요. 다시 여기 부족하니까 밑으로 내려갑니다. 어디까지? 여기까지. 자,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 구간에 따라서 지금 이 토공량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속 누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커브를 적분한 그림이 요거예요. 적분한 그림인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쫙 했더니 마지막에 이렇게 남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플러스 값을 가졌어요. 지금 플러스 값을 가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절토된 흙이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합니까? 이 여기에 남았으니까 전체적으로 남았으니까 이만큼의 물량만큼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만큼의 물량만큼 지금 흙이 남았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거를 어디다 갖다 버려야 되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사토장, 투사장에 갖다 버리는 거고, 만약에 시공기면을 내가 조금 더 조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조정을 했어요. 그러면 유토곡선이 바뀌겠죠. 그래서 끝이 0을 맞출 수 있겠죠. 조정하다 보면 요 시공기면을. 그래서 이렇게 조정한 목적이 하나. 자, 두 번은 뭐냐면 여기 있는 흙을 그러면은 절토된 부분을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다 갖다 쌓게 될 거고요. 여기는 이쪽에 갖다 쌓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운반거리는 얼마고 여기 있는 흙은 어디다 운반거리도 결정하고 지금 여기에 장비도 결정하는 이런 목적으로 쓰는 게 지금 유토곡선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지우고요. 이게 핸드폰으로 연결해놨더니 사적인 카톡도 보이고 이렇습니다. 자, 지금 이 유토곡선은 지금 말로 설명드린 거 같고요.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작성 목적은 시공 방법, 평균 운반거리, 기계, 토량 배분을 하기 위한 거고, 평균 운반거리는 이건 이렇게 결정한다는 거고, 세부적인 거는 나중에 따로 여러분들 하셔도 되겠습니다. 목적이 이거다. 이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시공 파트랑 굉장히 관련된 거라서 굉장히 간략하게 여러분하고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토량의 양을 계산할 때, 부피를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느냐? 요거의 단면 계산하고 요거 하면은 부피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양단면평, 중앙단면 한다. 이런 건 소개가 한번 지나갑니다. 자, 등고선을 있을 때 부피,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지형이 변하는 거예요. 부피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결정할 거냐 이런 얘기. 이거는 지나갑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실제 시공에 관련돼서 이제 절토를 할 때 지금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토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면 경제적으로 빨리 할 수 있다, 쌍답에 할 수 있다, 이런 지금 내용이고요. 또 읽어보시면 이해하시는데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지금 절토비탈면, 자, 원래 있던 지금 이렇게 있는데, 내가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절토를 해서 이 비탈면을 더 급하게 이제 만든 거예요. 자, 근데, 요 비탈면은 가급적이면, 요 절토에서 이 비탈면 단일 경사로, 똑같은 경사로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왜냐하면 크게 이 공사의 지금 그러니까 복잡성도 그렇고, 어떤 집안 변동성도 그래서 단일 경사도를 유지를 하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게 되면 비타민이 너무 연속성이 크니까 가운데 한 부분을 따서 이렇게 하면 돼. 경사도는 같이 이렇게 된 요 부분을 우리가 소단하고 얘기를 하고요. 소단은 강위에서 비탈면 유수흐름 물이 흘러오다가 한번 떨컹 이렇게 걸리죠. 그래서 비탈면 전체 경사를 아까보다는 어떻게 돼요? 전체 경사가 약간 이렇게 누운 듯이 됐잖아요. 그죠? 경사를 완화해서 비탈면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목적. 비탈면 유지 관리를 할 때 사람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비탈면을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목적. 때에 따라서는 강우가 올 때 여기다가 산마루 축구 배수구를 두는 겁니다. 물이 오다가 옆으로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드는 형태의 작업 공간을 확보하는 것. 그래서 일정 높이, 이거는 뭐, 시방 기준에마다 이제 왔다 갔다 해서 뭐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한 6m 정도 선. 근데 이거는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때그때 이제 변동이 있는 거고, 따라서 이제 하게 된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 비탈면의 경사는 획일적으로 정하는 건 아니고, 토층이 바뀌면 비탈면 경사를 당연히 차등적으로 적용한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시공을 순서는 당연히 뭐 굴착을 해내면 시공은 어떻게 하겠어요?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간다. 뭐 이렇게 드러낸다 하는 거고요. 자, 산을 깎아낼 때는, 산깎기 할 때는 지금 깎고 한다 하는 건데, 자, 여기는 좀 생각을, 요거는 바른 방법이고, 여기는 틀렸다. 이런 얘기예요. 뭐냐면, 이쪽에서 깎아 들어가야지, 경사졌을 때. 이쪽에서 깎아 들어가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이쪽에서 깎아 들어가면 비가 이렇게 오면 여기에 물이 고이겠죠. 그죠? 이 상태에서 여기까지 내가 굴착을 해놨어. 이렇게 됐어요. 원래 있을 때인데 여기다 더 이렇게 급하게 해서 물이 많이 고이는 거예요. 그럼 얘가 전체적으로 얘가 공사 과정 중에 붕괴될 지금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면 내가 이제 거꾸로 깎으면 이쪽은 원래 있던 지형의 안정성을 확보한다고 이렇게 깎아냈어요. 이쪽에 물이 고일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틀렸고 이렇게 해야 맞다 이런 얘기예요. 삼각형 할 때 이런 거는 방향성도 고려해서 이 어차피 깎아질 건 깎아지지만 깎아지는 과정 중에 무너지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조심을 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성토할 때 이제 어떤 일반적인 고려 사항입니다. 이때까지 설명드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겹치는 부분에서 간단히 볼게요. 토양 배분 계획 수립하는 거 있고, 성토 방법 어떻게 쌓을 거냐. 자, 원래 있던 집안을 처리하는 방법, 기초 집안, 편절 편성, 절성 경계 또는 어떻게 돼요? 구조물하고 경계 부분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하는 부분 있죠. 성토 비탈면의 안정성을 성토 높이는 얼마, 경사도는 얼마. 만약에 비탈면이 있다면 그거를 표면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고, 다짐을 할 때 다짐 롤러를 쓸 거냐 아니면 동다짐을 할 거냐 아니면 유화 햄머 다짐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은 지금 뭐에 따라서 바뀌냐면 성토되는 흙의 종류와 성토되는 흙의 성토 구조물의 높이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이런 장비 결정이 좌우될 겁니다. 그 다음에 다짐관리 기법, 이거는 뭐 들밀도 시험을 할 거냐 아니면 평판을 관리할 거냐 뭐 이런 식의 이제 고민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토재료의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자, 성토재료의 요구 조건은 성토 구조물의 종류에마다 틀려요. 지금 기본적으로 요구 조건에 첫 번째는 지금 뭐냐면 안정성이고요. 얘가 무너지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이 성토 구조물의 종류에 따라서
뭐가 아까 필요하냐면 어떤 거는 강도를 필요하는 게 있고요. 어떤 거는 강성도를 요구하는 게 있고요. 어떤 거는 투수의 수가 어느 일정 이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그때 다른 거죠. 그래서 이게 노체냐, 노상이냐, 보조기치냐, 필터댐 뭐 이런 종류에 따라서 요구 조건이 서로 상이하고 그 요구 조건을 맞춰서 성토가 되어야 한다 이런 거고요. 자, 성토 비탈면은 당연히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특정 경사도를 유지해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함수비 점성토 집안의 성토입니다. 이게 이제 부산 지역에서는 이런 일들이 상당히 좀 관심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연약지반이 있고요. 연약지반을 우리가 부지 조성하면서 초연약지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닷가에서 보는 이 뻘 정도가 아니라, 준설된 흙을 그냥 이렇게 담아놓은, 그러니까 그 이런 상황이에요. 자, 이런 데는 그러면은 장비도 처음에 못 올라타고 뭐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물론, 지금 여기다 습지 조절을 쓴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 이런 뻘에 이렇게 만약에 조개 잡으러 가시는 뭐 이렇게 낙지 뭐 조개 뭐 하여튼 가시는 분은 뻘 썰매 이렇게 갖고 어르신들 이렇게 발 걸쳐갖고 이렇게 타시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건 뭐냐면, 이 바닥 면적을 넓혀서 접지하는 압력을 줄여서 지금 이렇게 쭉 미끄러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얘가 굉장히 아주 연약하면 여기 있는 장비도 굉장히 단면적이 큰 이런 습지 도저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때에 따라서는 표면을 조금 건조시키면 조금 표면에 일단 강도가 올라가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안정 처리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별대 운반로 굉장히 부지가 커요. 이런 데를 다 개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 할 때 이거를 다 가기 힘드니까 여기에 이런 운반로를 이렇게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 섹터를 하놓고 흙을 이쪽에 운반해서 이쪽으로 해서 점점 다지는 범위를 확보해서 전체 부지를 다 다져요. 그러면 처음에 운반로를 확보할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초연약 상태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진행을 해요. 이거는 강제적으로 연약 지반이 위에서 보면 밑에 있는 지반까지 강제 치환을 해서 흙을 쌓고 일부분만 싸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 진행을 하는 겁니다. 쭉.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표면 처리를 된 부분으로 움직이고 이렇게 되는 거고, 정의 뭐 이런 방법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이 표면이 굉장히 초연약 상태면 여기다가 대나무 매트를 이렇게 깔아서 대나무 매트를 밟고 장비를 태우는 방법도 있고요. 대나무 매트 위에 지금 이 대나무 매트가 굉장히 가볍잖아요. 가벼운 게 뗏목처럼 이렇게 이 집안에 설치하는 뗏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대나무 뗏목처럼 어리석이 뗏목처럼 해서 거기다 장비가 올라가서 다짐 작업을 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이런 경우는 원지반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성토 과정 중에 어떤 원지반이 지금 붕괴, 파괴돼서 쫙 무너져서 전달 파괴가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자, 성토하는 이제 방법을 보면 지금 수평 쌓기, 선방 쌓기 뭐 쭉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보시면 되는데, 요런 이제 수평 쌓기 이런 것들을 다른 얘기를 하면 뭐냐면 층 쌓기 실도 같은 거 층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방법도 있다. 있고요. 자, 여기 이제 비탈면 보호공입니다. 그래서 비탈을 보호하는 이제 방법이에요. 식생에 의한 방법, 구조물에 의한 방법 있어서 이제 기본적으로 쭉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 이제 비탈면을 보호하는 거는 비탈면의 전체적인 것들을 보호한다기보다는 비탈면을 보호하는 거예요. 이거는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 이건 뭐 세부적인 거는 떠나서 비탈면이 있습니다. 얘가 무너질 건가 안 무너질 건가는 여기 흙의 경사도 여러 가지 관련되는데, 요 표면이 국부적으로 무너질 건가 안 무너질까를 보호하는 거. 그때 평때, 줄때, 뿜어붙이기, 씨앗뿌리, 식생, 뭔가를 여기다가 잔디를 이렇게 심어 놓으면 흙이
일부분 유실돼서 빠져나오는 걸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거고요. 구조물로 뿜묻히 쇼크리트를 쫙뭐 뿜어 붙인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아주 작은 이런 이제 돌을 이렇게 갖다 붙이는 이런 형태를 쓸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 보면 강의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자, 이때까지 여러분들 동영상을 잘 보셨으면 이제 이게 여러분들 2주차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답이 있는 연습 문제. 시공기면은 지금 뭐냐면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요 면 여기에 저 되는 면 시공기면을 결정 때 주요 고려사항은 뭐냐 이거죠. 토공량이 최소되도록 성토절도 균형. 이거 왜 그래요? 성토절도 균형을 맞춰야 한 공구 내에서 흙을 다 소화를 할 수 있으니까 가장 경제적인 지금 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죠? 만약에 토치장과 사토장이 필요하다면 최대한 가까운 데서 구해라. 여러분들 흙도 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상황 논리에 따라 틀려요. 흙이 어떨 때는 돈을 주고 내가 사와야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돈을 주고 갖다 버려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돈을 받고 갖다 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뭐 그때 수요에 따라서 이제 변화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한 공구에서 끝나면 제일 좋은 거고요. 아쉬움이 없는 거고, 만약에 토치장이나 사토장을 흙을 구하든 갖다 버리든 장소를 결정하면 최대한 가까운 데서 얘를 구해야 가장 경제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차이가 있냐면 운반거리 이 흙값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운반하는 비용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가까운 곳에 구해라 하는 얘기고요. 자, 연합지방 삼면붕에 낙석이 있는 곳은 가급적 피해서 이 시공기면을 정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안 나타날 수 있으면 더 좋겠다. 왜냐하면 연합지방 이런 취약 구간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두 가지가 이제 증가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대책을 세운다 하는 얘기는 뭔가 새로운 대책 공법을 적용해서 공사를 더 추가적으로 진행한다. 경제적으로 내가 비용을 더 들인다. 이런 이제 내가 이 손해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 대책 공법을 수립함에도 불구하고 원래부터 지금 위험 구간은 역시 위험 구간에 남을 수도 있다. 전체적인 위험도를 내가 조금은 끌어안고 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처음부터 이런 위험 구간을 만들지 않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비탈면이 생기는 거는 흙의 안정성을 고려해서 시공규면을 결정을 해라. 자, 여기 토사장, 여기에 쭉 여기 있습니다. 토치장의 절선 경계 많은 문제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토공분야의 연습 문제를 같이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토공분야 연습 문제는 여러분들 도어 시스템에 따로 이제 자료를 올려놨고요. 그거를 참조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토공분야 문제를 이렇게 정리해보면 크게 이제 5분야로 세부적으로 문제 형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토공사 관련 기초 이론 부분이에요. 토질역학적인 이제 문제에 상당히 가까운 거죠. 그중에 이제 우리가 흙의 삼상관계와 다짐 관련 이론, 이런 거에 바탕한 문제들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토공사 공법의 전체적인 이해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 용어적인 부분에 해당할 수도 있고 토공사의 핵심적인 고려사항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이 주로 취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유토곡선, 토적곡선, 우리 매스커브라고 부르는 거죠. 매스커브 관련된 문제. 그래서 이 매스커브를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그리고 매스커브를 가지고 수치적으로 계산하는 것들을 지금 할 수 있느냐 하는 이제 문제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토공량의 부피를 계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이제 이 수학적인 어떤 계산에 대한 부분도 있고, 다른 이제 매스커브라든가 지금 이 토량의 변화율을 고려해서 같이 이제 복합적으로 계산된 부분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뭐냐면 토량의 이제 변화입니다. 그래서 본바닥 토량, 그 다음에 운반 토량, 그 다음에 우리가 다짐 후의 토량의 부피 변화를 충분히 이해하느냐 하는 부분, 그리고 이 토량의 변화에 관련돼서는 지금 뭐 건설 장비의 어떤 조합에 대한 부분하고 같이 지금 융합돼서 이제 문제가 나오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건설 장비 이 부분들은 아직 수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융합된 문제는 생략을 하고요.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건설 장비를 배우신 다음에 그런 쪽에서 문제를 푸실 때 이렇게 문제가 같이 여러 파트가 조합된 문제는 그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주제는 지금 우리가 토공과 관련된 기초 이론, 다짐 이론과 관련된 이제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료는 지금 이제 여러분들 참고해서 이제 보시기 바란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실내 다짐 시험 결과 최저감 수비가 15%, 최대 건조 단위 중량이 1.7톤/m 삼성으로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자, 지금 아직까지도 여러분들 제가 단위를 쓸 때 고전적인 톤 단위를 지금 일부 쓰고 있고요. 지금 뭐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다 SI 단위로, 그러니까 뭐 kN/m 삼성 이런 단위를 써야 될 텐데 지금 아직까지 관행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단위 부분은 이런 부분하고 같이 혼용을 해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짐 실험했어요. 그래서 지금 다짐 실험을 해서 최저감 수비를 결정을 했죠. 그래서 최저감 수비를 결정을 했더니 얼마가 나냐면 15%가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최대 건조 단위 중량이 얼마가 나냐면 1.7톤/m 삼성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자, 이런 흙을 가지고 들밀도 실험을 해서 현장에서 다진 다음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들밀도 실험을 해서 이 흙에 지금 함수비를 결정했더니 12%였고요. 그 다음에 이 흙의 총 단위 중량, 그러니까 이 우리가 수변 단위 중량을 얘기하는 거죠. 자, T는 얼마가 나냐면 1.8이 나왔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이 흙의 다짐도를 결정해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토공을 하면서 우리가 이게 충분히 다지는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이제 토공에 이제 다짐의 어떤 세부적인 기준이 크게 보면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눠진다고 얘기했죠. 하나는 뭐냐면 이 충분히 다지는 정도를 밀도 기준으로 컨트롤하는 방법. 그 대표적인 게 다짐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짐 실험이 경우가 되는 경우는 다짐도, 다짐 실험이 불가한 경우, 이 살일토 같은 경우는 상대 밀도, 이런 어쨌든 밀도 기준으로 이 다짐을 컨트롤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파트는 뭐냐면 그 해당 구조물에서 요구하는 지금 역학적 특성치를 직접적으로 결정을 해서 컨트롤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역학적 물성치는 그 상황 따라 틀리겠죠. 예를 들면 뭐 투수의 수가 중요한 댐에서 투수의 수를 한다면 다짐 후의 투수의 수가 어느 일정한 수준 이하겠다든가, 뭐 도로에서의 어떤 거면 도로 다짐 후에 탄성 개수가, 그러니까 우리 회복 탄성 개수가 되겠죠. 이런 탄성 개수가 어느 값 이상이거나 이런 걸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토공에서 다짐 관리는 지금 뭐냐면 밀도 기준에 지금 우리 다짐도를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거였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다짐도를 일단 결정을 하라는 겁니다. 자, 렐러티브 컴팩션은 이게 정의니까 이 정의를 외우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푸실 수 있는 거예요. 감마디 맥시멈 다짐 시험에서 나온 것뿐에, 지금 다짐 시험에서 나온 것뿐에 감마디 현장에서의 감마디가 얼마냐 해서 일반적으로 곱하기 100 해서 %로 나타내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게 이제 다짐도의 정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토질역학적으로 이렇게 정의가 된 거고, 이거를 토공 작업에서 그대로 쓰게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어떤 우리가 기준 이상이기를 이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다짐에 대한 품질 기준이 되는 거고, 이거는 구조물에 따라서 그때그때 조금 바뀝니다. 뭐 다짐도가 90% 이상을 요구하는 데도 있고 95% 이상을 요구하는 데도 있고 상황 따라서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다짐 실험을 행할 때 이것들이 표준 다짐을 하느냐 수정 다짐을 하느냐 하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A, B 다짐을 하느냐 C, D 다짐을 하느냐 이것도 지금 이제 이 구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거는 이제 세부적인 내용이고, 이 문제의 직접적인 거는 뭐냐면 다짐도를 일단 결정을 해봐라 하는 이
토질역학적인 단순한 문제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랩에서 나온 게 1.7이고요. 현장에 이제 다짐도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 수식이 하나 있죠. 총 단위 중량에서 함수비가 있으니까, 건조 단위 중량은 1 더하기 함수 1분의 감마 t 해서, 지금 어떻게 돼? 1 더하기 12% 0.12분의 1.8 이렇게 해서 결정을 여러분들이 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지금 건조 단위 중량을 결정을 하면 얘가 얼마냐면 1.607이 나오네요. 607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다짐도는 어떻게 돼요? relative compaction은 감마디 맥시멈 1.7분의 1.607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이렇게 가려면 94.5% 나오네요. 94.5% 하고 이제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토질역학적인 기본적인 문제지만 이런 문제를 지금 여러분들 접하실 때 이제 추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지금 이 들밀도 실험을 행했는데 들밀도 실험이 어떤 건가?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현장의 밀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는가? 뭐 방막간법이라든가 고무막법, RI법 이런 것들도 있다 하는 것까지도 여러분들 같이 기억을 좀 상기를 하시고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여러분들 시공학 그리고 나중에 이 기사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이제는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있는 이 문제들은 시공학에서도 일부 이제 언급이 되지만 여러분들 기사 1차 이제 토질 및 기초 시험 문제에서는 상당히 이제 뭐 거기서도 중요한 이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건조 단위 중량이 1.8, 최저 감수비가 15% 비중 줬고요. 성토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지금 특성을 가진 흙을 가지고 여기다가 어떤 곳에다가 성토를 이렇게 쭉 했습니다. 자, 성토를 한 후 이 집안의 다짐도가 relative compaction이 90%였고요. 함수비는 지금 얼마 16%로 나왔고요. 자, 이랬을 때 이 집안에 뭘 구하라냐면 간극비하고 포화도를 얼마입니까를 결정을 하는 문제예요. 자, 그런데 이 집안을 쌓을 때 어떤 흙을 갖고 쌓았냐면 최대 건조 단위 중량이 감마디 맥시멈이 지금 1.8 단위는 그램 퍼 센티미터 삼성으로 되어 있네요. 자, OMC는 지금 얼마냐면 15%, GS가 2.80이 흙을 가지고 이렇게 쌓았죠. 자, 그러면 지금 이 흙에 지금 이런 흙을 가지고 쌓았는데 변하지 않는 지금 이런 거죠. 최저감수비하고 최대 건조 단위 중량은 이렇다 이런 얘기예요. 자, 지금 이 OMC는 15%지만 현장에서는 지금 얼마 함수가 18%로 지금 이제 다짐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만큼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상대 지금 다짐도를 90%로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의 감마디 필드는 좀 전에 있었죠. relative compaction은 어떻게 돼요? 감마디 맥시멈 다짐 시험에서 나온 것분에 감마디 필드니까 이게 지금 얼마라냐면 90%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감마디 필드를 지금 요 감마디 맥시멈을 가지고 이제 결정을 하면 어떻게 돼요? 0.9 곱하기 1.8에서 이제 결정을 1차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온 게 1.62가 나왔고 지금 단위는 쭉 있으니까 일단 계산 과정 중에 생략하고 이제 쭉 표시를 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이제 어떻게 이제 바뀐 거냐면 이렇게 이제 바뀐 거예요. 자, 이런 흙을 가지고 했는데 이제 토질역학적인 문제로 완전히 돌아왔죠. 함수비가 18%, 감마 D가 1.62, GS가 지금 어떻게 2.80 그대로 있죠. 자, 2.80이에요. 자, 이런 자료를 주고 뭘 구하라냐? 간극비하고 포화도를 결정해라 하는 토질역학 문제화 된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실제 다짐관리 이런 거처럼 문제를 이렇게 좀 소수식으로 나왔다 이런 차이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해놓고 보면 이런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토질역학 문제가 되는 거고, 자, 감마 D는 어떻게 돼? 1 더하기 2분의 GS의 감마 W. 자, 이거 여러분들 특별히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쓰는데, 이런 수식이 나온 삼상관계에서 단위 중량과 삼상의 어떤 이 개수들, 지수들하고 관계들 맺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사전에 충분히 공부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런 수식까지는.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1.62는 1 더하기 2분의 GS 2.8 곱하기 감마 W 1. 그러니까 2를 이 수식에서 구하면 지금 얼마가 나오냐면 계산을 하면 0.78. 포화도를 계산을 하면 자, 어떻게 계산해요? SE는 GSW 이런 수식이 있죠. 그죠? 포화도는 2분의 GS의 함수비 2가 0.728 GS 2.8 곱하기 함수비 0.18 퍼센트는 그냥 뭐 18% 그냥 넣을까요? 곱하기 100 하기 말고 하고 계산을 하면 얼마? 61.54% 하고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토공 분야에 한번 풀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같은 흙이라도 다짐 시험에서 다짐 횟수를 증가시키면 자, 건조 단위 중량은 증가하거나 감소할 거예요. 이제 다짐 횟수를 증가시키면 자, 그 다음에 최저 감수비는 어떻게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자, 여기서 다짐 횟수를 증가시켰다 하는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다짐 에너지를 증가시켰다 이런 얘기. 더 지금 다짐에 드는 노력을 많이 가했다 이런 얘기. 이랬을 때 다짐 곡선에서 함수비 감마 D의 이 다짐 곡선에서 이 곡선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런 얘기. 그래서 여러분들 다짐 에너지가 증가하면 여기 어떻게 이런 형태로 다짐 곡선이 변화합니다. 다짐 에너지가 증가함에 따라서 최저 감수비는 어떻게 돼요? 감소하고 최대 건조 단위 중량은 증가하는 이런 특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짐 횟수를 증가시키면 최대 건조 단위 중량은 증가하고 최저 감수비는 감소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거는 다양한 케이스들이 많아요. 다짐 에너지에 대한 영향도 있고 입자 크기에 대한 영향도 있고 이런 토질역학적인 어떤 변화 특성을 살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문제입니다. 자, 다짐 관리를 위해서 토치장에서 채취한 지금 시료에 대해서 다짐 실험을 수행한 결과 최대 건조 단위 중량이 얼마로 평가됐고요. 자, 다짐 시공된 이런 토치장의 흙을 사용해서 시공된 집안에서 들밀도 실험을 한 경우가 총 무게는 얼마, 부피는 얼마 줬어요. 자, 이 얘기는 지금 뭐냐면 들밀도 실험의 기본적인 데이터를 주고 있는 약간만 변형된 겁니다. 자, 그럼 보면 자, 토치장이 있어요. 여기에 지금 어떻게 되냐면 흙을 퍼오는 곳이죠. 자, 여기에 감마 D 맥시멈이 지금 1.95가 나왔어요. 현장에서 지금 우리가 다진 다음에 지금 들밀도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흙을 퍼서 지금 이걸 무게를 쟀더니 WS 더하기 WW를 쟀더니 얼마냐면 2100g이었고요. 이때 이거 부피는 얼마냐면 964로 나왔어요. 자, 이 중에 이 퍼낸 흙 중에 일부분, 여기에 있는 흙 중에 일부분, 그러니까 2100 중에 일부분을 가지고 지금 뭘 했냐면 24시간 건조시킨 다음에 무게를 측정했더니 440g. 자, 여기에 처음에 WS 더하기 WW가 500이었는데 24시간 건조된 후니까 WS만 있는 게 440이 됐다. 자, 그리고 이 토치장에 있는 흙은 GS는 얼마냐면 2.67로 나왔다 이런 얘기죠. 자, 이런 상황에서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하쇼 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약간 꽈놓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이걸 문제를 꽈다기보다는 실제 일을 하는 거에 프로세싱을 전체적으로 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토치장에 다짐 실험을 해서요. 자, 뭘 결정했냐면 감마 D 맥시멈을 결정했고요. 토치장에 있는 흙을 가지고 흙입자의 비중 실험을 해서 흙입자의 비중을 결정된 거예요. 자, 들밀도 실험을 행하는데 들밀도 실험에 지금 여기 있는 여기 흙을 퍼냈을 때 무게가 2100,
모래를 채운 다음에 모래의 무게를 가지고 평가된 요거의 부피가 964가 나왔고, 이 흙 중에 일부분 500g을 떠서 이제 이 함수비 실험을 한 거죠. 바짝 말렸어요. 그랬더니 440이 나왔다. 자, 그러면 들밀도 실험에서 기본적으로 얻는 거는 뭐냐면 감마 T죠. 그죠? 그래서 감마 T는 부피분의 무게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 부피 964분의 2100에서 감마 T가 지금 얼마가 됐느냐 하면 봅시다. 2.178이 나왔어요. 자, 이거는 지금 뭔 실험을 향한 거냐? 함수비 실험을 향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함수비라고 하는 게 WS분의 WW니까 자, 440분이에요. 자, 500 넣어서 440이 되니까 물의 무게는 60이 되겠네요. 곱하기 100 해서 퍼센트로 나타내면 지금 얼마가 되냐 하면 13.64%입니다. 13.64%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아까 문제로 다시 이제 돌아간 겁니다.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감마 D 맥시멈은 2.95인 흙을 가지고 들밀도 실험을 했을 때는 감마 T가 지금 얼마냐면 감마 T가 2.178이고 함수비가 얼마냐면 13.64%예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을 결정을 하라 이런 얘기죠. 첫 번째 함수비를 했네요. 계산했고요. 건조 단위 중량 감마 T하고 함수비 있으니까 어떻게 돼? 감마 D는 1 더하기 함수비분의 감마 T 하면 건조 단위 중량 계산을 하실 거고요. 그래서 해서 나오면 1.197 1.917 하고 나오고요. 단위는 여러분들 써줘야겠죠. 턴, 퍼, 메타 참수 이렇게 나왔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흙의 간극비를 계산하셔. 어떻게 돼요? 감마 D는 1 더하기 2분의 GS의 감마 W. 자, 얘가 1.917은 1 더하기 2분의 GS 2.67 곱하기 감마 W 1 하면 2는 지금 얼마가 나오냐면 0.393 하고 나왔고요. 자, 이때의 지금 다짐도를 계산하시오. 그러면 relative compaction은 감마 D maximum 분의 감마 D field 곱하기 100 하면 얼마입니까? 1.95분의 1.917 곱하기 100 하면 얼마가 되면 98.31%하고 여러분들 계산이 되겠네요. 98% 정도 다짐도를 유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아주 잘 다진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정말 충분히 다질 만큼 다져 있는 이런 지금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여러분들 이 토질역학의 기본 이론과 관련돼서 문제를 풀어봤고요. 지금 있는 이 문제는 시공학에서 문제가 지금 이렇게 언급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들 기사 1차 시험 이런 데서도 그리고 이거 뭐 기사 시험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토질역학의 이런 지금 기본적인 지식은 나중에 뭐 다른 교과목에서도 아주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충분히 연습돼서 여러분들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